그래서 제가 그 군영지 가다가 미군들한테 중학교 때 뭐 기분이 쪼그레 그러면 쪼그레도 던져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듣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제가 듣고 있다를 하면서 꼭 모시고 싶은 지역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안양에 살아있는 역사, 또 안양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얘기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랑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제가 형으로, 그리고 좋은 선배님으로, 그리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안양의 역사, 최병렬 선배님과 안양 얘기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만안초등학교를 갔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실은 이제 입학은 이제 안양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갔죠. 안양초, 만안초 양초를 다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갔다가 우리 때는 저 중학교를 입학을 했고, 고등학교 서울로 다 다녔고, 내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옛날에 안양 사동에 있던 천주교성당 앞에 있던 근로자회관, 거기서 오랜 젊은 청년 생활을 갖다 다 보냈죠. 그러면서 컸고, 이후에는 이제 시민사회운동가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이 60 넘어간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안양 2동이 북부동이었죠. 북부동. 그리고 또 안양 5동이 냉천동이었고, 그다음에 남부시장이 남부동. 남부동, 그리고 6동이 주접동인가? 예. 이런 지명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시대동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근로자관에 있을 때 81년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수행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마게다 수행님 그분하고 있으면서 했을 때 제가 배운 것이 이제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배웠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관에 있을 때 기숙사도 있었잖아요. 근로청소년들 있다 보니까 근로청소년들의 그 삶이라든가 근로자관의 활동을 갖다가 사진에다가 기록을 쭉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두툼한 앨범에다가 한 50건 정도 제가 나올 때까지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전지사복지관이 문 닫고 없어지면서 자료들이 다 얼린망실된지 모르겠습니다. 안양대 시민위원회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지역 뉴스, 지역 신문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 팩스 신문을 갖다 발행했죠. 맞아요. 인터넷이 없을 시기에 팩스를 통해서 한 500군데 정도 아마 동부통신에서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양기억 찾기 탐사대라고 해갖고는 멤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오는데 2014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동네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담아내는 걸 갖다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4년부터 해갖고는 2020년까지 189회 해갖고는 저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지역에 원로셨는데 변호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변호신 어르신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돌아가시 전까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좀 구슬로다가 담는다든가 기록을 남긴다든가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에다가 지역 원로들을 갖다가 찾아서 기록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책을 남겼습니다만은 거기에 변호신을 한 분 모셨습니다만은 좀 더 많은 이야기, 안양의 역사를 갖다가 담아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거의 뭐 30년 이상 계속 기록을 해오신 거잖아요. 이 안양이 어떤 의미가 있다. 안양은 어떤 도시다. 안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세월의 변화, 도시의 변천 과정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안양이다. 안양의 그 인구 변천사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60년대 이전에는 안양이 공장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 거슬러 가면은 시흥로가 노면서 안양이 발전한 것처럼 어쩌면 시흥로가 어쩌면 신장로죠,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안양역 생기면서 근대 안양이 시작되어졌고 발전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안양이 이제 수많은 일제 시대 농장이라든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공장들을 쓴 다음에 커졌지만은 공장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할 사람이. 특히 이제 안양청 물이 좋다 보니까 섬유공장, 제주공장이 많았죠. 특히 섬유공장 같은 경우는 금성방지, 태평방지 있다 보니 거기에 여성 노동자를 필요했는데 지방에서 여성 노동자 불러오다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충청도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구의 가장 많은 안양의 인구 퍼센트가 충청도가 많으니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양 토박이보다는 오히려 8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래서 안양은 어떻게 보면 도시 변천사의 한 과정, 인구 변천 한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 안양이 아니겠는가. 사실 안양하면
여기 있는 포도, 또 예를 들면 경공업 도시. 근데 지금은 참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안양하면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색깔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늘 합니다. 기록을 찾다 보니까 1920년대, 30년대는 안양이 밤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기 율목동, 그다음에 율목동. 율목 아파트 여기가 다 밤나무 단지였고, 그래서 안양 이 9동, 3동 이쪽 편이 어떻게 보면 다 밤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보면 1923년인가 30년 때는 전국 분야자 밤적 기대가도 안양에 삽니다. 그래서 안양에 시차를 타고 안양까지 내려와서 안양에서부터 걸어가요. 지금 현재 지금 안양예고 앞에 노적봉까지 걸어가서 밤을 주워갖고 다시 서울 올라가는 그런 행사가 기록사 4회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포도가 들어와서 밤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포도 심으면서 주 품목이 밤나무에서 포도로 바뀌게 됩니다. 개발이 되면서 포도밭이 다 없어지죠. 60년대 말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안양에 있었던. 그다음에 안양예술공원, 안양유원지도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되면은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천을 막아갖고는 이제 삼소천을 막아서 유원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도 60년, 70년대 이후에 특히 70년 안양의 대홍수 때 홍수댐에서 무너진 것 때문에 복구한다 이것 때문에 복구하면서 다 없어졌죠. 기존의 안양 유원지도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서 안양의 정체성은 하나 사라지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도시 개발하는 것 때문에 골목이 있었던 동네, 그다음에 시장이 있던 동네가 다 없어지죠. 옛 동네가. 그래서 마을이 없어지고 동네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아파트 단지 올라가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양의 사라지는 정체성도 사라지는 것 이제 포함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억나는 기록 그리고 또 안타까운 기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달동이 태어나신 동네시죠. 예예. 박달동이 거기가 군용지 아시잖아요. 알죠, 예. 거기 지금 이제 정보사 들어오는데 예. 거기가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 거기가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탄약고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거기 9개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을 내쫓고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점령하면서 저기 평양 병기창 안양 분창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에 거기가 탄약고가 들어왔었잖아요. 거기는 군사기지다 보니까 저도 못 들어갔던 동네였고 그래서 기록 남긴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가 일제강점기 때 군용지라고 박탈군용지였었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미국이 지금 점령하면서 핵탄두가 오고 있었다. 되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핵탄두가 있었던 그 저장고가 일제강점기 때 콩쿠르에 지은 건물이 아닌가 아니냐 해서 그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만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입구까지만 갔다가 이제 보고만 눈을 사진도 못 찍고 나왔거든요. 역사의 어떤 흔적을 하나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아픈 거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지금 냉천마을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냉천마을의 유래가 냉천약수터인데 냉천약수터가 없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시라든가 이런 데서 제한을 해갖고는 정말 동네 주민이라 해서 그걸 보존하고 살려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기록이 소중한가 이런 나름대로 좀 우리 경험과 그리고 또 산증인이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면. 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안양 동편마을. 예. 동편마을이 전원주택 마을이었잖아요. 거기가 논사 짓고 그다음에 동편마을 입구에는 4H 이 팻말도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었으면 옛날에. 그다음에 동편마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LH가 개발했잖아요.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기록을 남기는 거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사진 기록, 그다음에 거기 사시던 분들에 대한 구술 이런 걸 했어야 된다. 최근 들어와서 그걸 해요 LH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어요. 동편마을의 홈페이지를 LH에서 만들었는데 홈페이지랑 인터넷이랑 그렇잖아요. 없어지면 모든 자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이후에 그것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록도 다 없어진 거죠. 적어도 최소한 그걸 갖다가 책을 낸다든가 해서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될 텐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후에 현재 이제 이후에 소곡마을이라든가 많은 마을들이 없어져 가는데 그것도 개발을 하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역사 기록을 남는 어떤 작업을 갖다가 시간 노력하면 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망설이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의 안양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온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안양 유통의 수의가 건명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나고 나서 근데 그것도 현재 용역은 몇 차례 줬는데 현재
명쾌하게 그림을 못 잡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최소한 전문가들이 붙고 이용해서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에서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된 그림을 못 그린 거 아니겠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개발이죠, 요즘은. 왜냐면 재산권 문제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없애고 나서 우리 동네 옛날 살던 거 없어지고 나서 거기 아파트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콘크리트 문화로 바뀌는 부분들. 이런 속에서 되면은, 이거는 재산 문제, 경제성 문제하고 마무리다 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도시에 대한 먼 비전을 갖다가 좀 내다보고선 그려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에 본질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저는 달라진 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선 시대 들어와서 이렇게 달라진 게 좀 있다고 봐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단체장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 단체장에서. 방향 설정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선 2기 같은 거 하셨던 신인대 시장님 계실 때 같은 경우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안양천 살리기 운동. 예. 그거는 과거에 80년대 이전에 냄새나서 안양천 가기 싫었던 동네가 안양천 비산동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안양천 살리기를 통해서 맑음을 바뀌다 보니까 냄새 사라졌지, 주변에 집값 올라갔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됐지. 지금 안양천은 정말 걷기 좋은 안양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기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래서 단체장의 어떤 한 분의 어떤 그 판단의 미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지도, 도시의 지도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민선이 지방자치 이후에 단체장은 시장을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시의회나 시의회 의원들의 상, 좀 이런 의원들이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행정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몫이 시의원들의 몫이죠. 예. 또 이제 시의원하고 행정을 갖다가 감시하는 건 시민단체 몫인 거고, 이런 것이 어쩌면 박자같이 맞아야 되는데 안양의 최근의 모습은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시의회 중에서 이번 시의회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의회라고 좀 판단이 되지는데, 어쩌면 현역 시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의원들을 갖다가 공천한 또 내보낸 당시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크게 반성해야 될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 시대에 단체장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행정을 갖다 주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시의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시의원을 갖다가 공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병렬 선배님, 그 안양 시민들 그리고 또 이 듣고 있다 이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강덕구 TV 오는 이 부분은 총선에 앞서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몰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특히 안양 시민들이 강덕구 TV를 갖다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동편마을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예. 냉천마을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특히 이제 군포 같은 경우는 이 둔대리 마을이 개발도 없어집니다만은 여기다 한 권 이 두툼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만드는 분이 안양에 사시는 윤경수 건축사 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안양에 이제 젊은 건축가 전문가들뿐 아니다만은 이제 도시공상이라고 하는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1탄, 2탄에서는 이제 안양 1번가의 안양역에 대한 주변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인덕원 주변의 변화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도시를 그리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2탄에서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는 워크숍 통해서 아파트 변화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또 하나 더 우리 의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수의가 검역원. 제가 이제 도시에 대한 기록을 갖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은 아닙니다만 왕개미. 예. 국내 최대 규모의 왕개미 서식지. 예. 그 부분도 어쩌면은 그 왕개미들이 어쩌면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거의 100년 가까이 이상. 근데 그 왕개미 서식지가 개발에 따라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처져 있는 거 사실인 거거든요. 근데 왕개미 서식지를 잘만 활용한다면 안양시가 정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콘텐츠가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거기는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콘텐츠를 갖다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어쩌면 거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좀 이런 부분들 좀 저희 후배들이 또 지역에서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